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유독 섬뜩한 이름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자 때로는 냉혈한으로 기억되는 한명회입니다. 그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피를 보았고 그 피 위에 자신의 권좌를 쌓아 올렸죠. 그런데 만약 그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을 만한 감춰진 비밀 문서를 은밀히 숨겼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그 문서 안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시대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며 역사의 기록 저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역사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그 궁금증을 안고 함께 떠나보시죠. 한명회라는 이름 석자는 조선 초기의 피바람 부는 권력 투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권력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원래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양대군, 훗날 세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문종과 단종이 연이어 승하하면서 어린 단종이 하자 왕권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대신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암투를 벌이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로 등극하며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단연 계유정난을 주도한 것입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말이죠. 한명회는 이 잔혹한 거사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두운 밤 수양대군과 마주 앉아 피로 얼룩질 미래를 논하던 그의 표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서늘하리만치 냉정했을 겁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피 튀기는 궁궐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을 테니까요.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공신 중의 공신으로 책봉되며 승승장구했고 이후 자신의 두 딸을 연이어 왕실에 시집보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비 장순낭후가 되었고 둘째 딸은 성종의 비 공해왕후가 되었죠. 왕실과의 겹사돈을 통해 그는 조선 최고의 외척 세력이자 막강한 인척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그의 권력망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그의 위세는 실로 대단하여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왕실조차 그의 눈치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그의 저택은 권력의 정점을 상징했지만 그 안에서 한명회는 어떤 고독과 회한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부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3명의 왕을 섬기며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권력의 핵심에서 군림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막강했던 권력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역사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과연 편안한 노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가 쌓아올린 권력만큼이나 큰 그림자가 그를 덮쳤을까요? 특히 그의 죽음 전후로 그의 행적이나
특정 기록들이 모호해지거나 사라진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비밀 문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과연 한명회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명회의 죽음과 그 이후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비밀 문서에 대한 의혹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살펴보았죠. 이제 그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어 과연 그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볼 차례입니다. 한명회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3명의 왕을 섬기며 20년 넘게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1487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식 기록들을 보면 한명회의 죽음은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과연 그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수많은 정적들을 피로 물들이며 권좌를 쟁취하고 또 유지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 전후로 특정 행적이나 기록들이 모호해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진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죠. 마치 누군가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의도적으로 찢어내 감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명회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에 휩싸여 비밀 문서를 남겼다면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두 거대한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던 시기였죠. 훈구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명회이니만큼 그 문서에는 훈구파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비리나 권력 남용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왕권과 신권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서 왕실의 은밀한 약점이나 왕권을 뒤흔들 만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으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주고받았던 밀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어린 왕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며 벌였던 은밀하고도 비정한 암투들이 그 문서에 적혀 있었다면요. 공식 역사서에는 차마 기록될 수 없었던 혹은 기록되어서는 절대 안 될 치명적인 진실들이 그 문서 안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훈구파는 뿌리째 흔들렸을 것이고 심지어 왕실의 정통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정은 단순히 흥미로운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남긴 강력한 유산이자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권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성했던 권세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명회의 비밀 문서는 비록 그 실체가 불분명할지라도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때로는 특정한 진실이 의도적으로 감춰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한명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역사의 토대가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그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어쩌면 당시 권력을 쥐었던 자들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비정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을 겁니다. 결국 한명회의 비밀 문서는 물리적인 존재 여부를 떠나서 진실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가 감춘 모든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은 진실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역사의 미스터리는 비단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